안녕하세요, 이상한놈입니다. 오늘은 해시계를 가지고 둥근 지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가지고 평면 세상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유전자적으로 가장 깨끗한 민족, 냄새 없는 민족, 유일한 단일 민족, 물론 약간의 피는 섞였지만 백이민족이고 정말 뛰어난 민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리저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들의 유산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민족을 따라올 민족들이 없었습니다. 그 우수한 민족이 우상숭배라는 범죄를 통해서 21세기에 와가지고서는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 우수한 민족이 짱깨들이 퍼뜨린 용이라는 신을 섬김으로 해서 우상숭배가 되었고,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평면 구조는 일단 평면인 세상에서 하늘에 투명한 돔이 있습니다. 돔의 높이는 바닥에서 이 최상부까지 약 1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구조는 나사가 제공해주는 둥근 지구 이전의 모든 세대, 모든 문명들이 전부 다 이런 구조가 세상 구조라고 믿고 있었고, 또 과거에 하늘을 관찰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달이 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이 가의 테두리에 이제 글씨가 있는데요. 이 글씨는 이 별 지도 자체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작업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 글씨가 테두리에 있는데 한문은 당연히 하늘 위에는 없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고 여기 호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빨간 원이 있고 다음에 노란색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빨간 선은 우리 시야가 태양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표시를 한 것이고요. 노란 부분은 우리가 왜 저녁 오후 늦게 이제 태양이 서쪽으로 이제 지나가 버린 다음에 또 하늘이 환하잖아요. 그런 범위를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빛의 영역과 태양의 영역이 구분됩니다. 하늘에서 볼 때에 태양과 달과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많은 별들이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은 하루에 이 평면 세상을 한 바퀴를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이 한 바퀴가 이렇게 딱 돌아지게 되는데요. 시간으로 치면은 24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은 한 바퀴 회전하는데 24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달보다 태양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그리고 별들도 마찬가지로 달과 비슷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달과 같은 속도는 아닙니다. 이 태양이 평면 세상을 회전을 하는데 일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원을 이렇게 태엽을 감듯이 회전을 하면서 점점 원을 좁히면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원을 키우면서 밖으로 빠지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기준으로 8월달이죠. 그러니까 제일 더울 때 8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평면 세상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평면 세상에서 정중앙은 북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의 하얀색 테두리는 전부 남극이 되고요. 남극은 얼음 빙벽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름 상황에서 태양이 관찰되는 지점을 제가 이렇게 빨간 원으로 표시를 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름일 때에 북극은 백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태양의 빨간 원의 범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자, 다른 지역들은 태양이 보였다가 안 보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속해 있는 지점들은 백야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태양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북극 지방이,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백야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관찰이 안 되는 지점, 남극이 되겠죠. 남극은 북극의 백야 기간이 지속될 때 남극은 밤만 지속되고 있는 극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태양이
관찰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름 때에 태양이 이 지점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남극 지방에서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평면이니까 태양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야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원근법 때문에 땅이 올라오고 하늘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 때문에 절대로 이 남극 지방에서는 태양을 관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태양빛도 남극까지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태양은 이 평면 세상을 24시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원을 그리면서 딱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평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칸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몇 칸이냐면은 24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 24칸이 24시간이 되는데요. 밤 12시가 어디냐면은 태양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 있으면은 밤 12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반대편 위치에 이렇게 선을 쫙 긋게 되면은 이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되고요.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는 정오가 됩니다. 낮 12시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12시간이 있고 그리고 오후 1시, 2시, 3시, 4시에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24시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칸마다 딱 걸리는 데에서 우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오 낮 12시다 그러면은 태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녁 6시다 그러면은 태양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우리는 저녁 6시에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태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면 세상에서 시간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는 대전제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태양이 한 바퀴 오늘 이렇게 그렸는데 이 회전을 하는 범위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이 되고 굉장히 덥습니다. 24시간에 걸쳐서 한 바퀴를 회전한 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이제 둥근 지구에서 뭐 남해기선, 북해기선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둥근 지구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평면 세상에서 태양의 움직이는 폭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북해기선 또 남해기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름 때에는 태양이 북해기선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끝 지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전부 다 이제 칸이 쳐져 있는데 원이 폭이 좁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다 넓게 일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좁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나라 여름에서 태양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데 점점 원을 키우게 됩니다.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조건은 똑같고 대신에 원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안쪽에서 한 바퀴 도는 것과 또 이 바깥에서 한 바퀴 도는 것과 원의 크기가 틀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이 움직인 거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작게 그려도 24시간, 크게 그려도 24시간이 걸린다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태양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태양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태양은 속도를 점점점 느리게 천천히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겨울로 가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태양은 점점 원을 키우면서 태양이 밖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져가지고서는 적도, 둥근 지구로 치면은 적도 지점에 있을 때가 우리나라의 가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원을 키우면서 회전을 점점 크게 해가지고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점점점 빨라지면서 태양이 호주 하늘 위에 가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고 호주는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의 회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작게 그린 원보다 밖에서 크게 원을 그렸으니까 24시간에 맞춰서 한 바퀴를 돌려고 하니까 태양은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 역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겨울로 넘어가 가지고 태양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태양은 호주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고요. 그리고 낮 시간이 짧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빨간 원이 태양이 보여지는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태양 여기 있으면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대략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 상태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하늘이 환하게 이제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아침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몇 시에 보이는 거냐? 여기가 아침 6시니까 7시, 8시, 7, 8시 사이에,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은 보통 아침에 겨울에 7시 반, 8시 뭐 이쯤 해가지고 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시, 7시, 8시, 9시, 9시 태양이 보이고요. 10시에 보이고, 11시에 보이고,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낮 시간이 지나가고 서쪽으로 태양이 이제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6시니까 5시 넘어가면서 이제 태양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원근법 때문에 우리는 이 끝에까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5시 넘어가면서 우리 눈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빛의 영역까지도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밤이 길고 낮이 짧다. 그 이유는 태양이 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평면 지도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태양에 관찰될 수 있는 가시 범위가 북극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북극에서는 이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 범위 밖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북극 지방은 밤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야 현상이 북극에는 수개월 동안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자, 이 테두리가 전부 다 남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남극을 태양이 바깥 원을 그리면서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남반부 전체 사람들은 무엇을 관찰하게 되냐면은 태양은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도 날이 환해요. 남반부에 계신 분들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중충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 태양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하늘 도움이 있는데, 하늘 도움에 가까이 가니까 이 태양의 파장이, 전자 파장이 이 유리 도움을, 하늘 도움을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도움이 밝은 겁니다. 하늘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땅이 환한 것이지 태양이 밝혀가지고 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로서 태양을 절대로 12시간 이상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듯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이 태양빛에 비춰가지고 간접 조명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환한 것이고, 이 부분까지요. 이 부분에서 날이 환한 이유가 태양은 이렇게 한참을 지나가 버렸지만은 여기서는 하늘 도움의 영향으로 하늘이 밝은 겁니다. 태양은 절대 관찰할
그 다음에는 북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서 들어오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호주 여름에는 삼면으로 빨래를 옮겨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쪽에만 딱 둬도 그냥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극에 백야가 있다 그러는데, 남극 가보신 분들도, 심지어는 남극 진짜 다녀오신 분들도 백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기억을 다시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이 태양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고요. 대신에 하늘 도움이 밝은 것을 여러분들은 관찰하신 겁니다. 태양이 이렇게 한 바퀴 금방 휙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남극에는 백야가 없고 대신에 하늘 돔만 밝히고 있더라. 이 태양의 간접 효과로, 그 증거로서 태양이 떠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또렷하게 비치게 됩니다. 남반부에 계신 분들 그림자를 비교해 보시면 아는데요. 태양이 떠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또렷합니다. 남미, 남아공, 호주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태양이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또렷해요. 그런데 태양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하늘만 밝다 보니까, 간접 조명을 받고 있다 보니까는 그림자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낮 시간 내내 아주 강렬한 태양빛을 쬐면서 그림자마저도 너무 또렷합니다. 그냥 그 이유는 태양이 하루 종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남반부에 계신 분들은 태양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간접 조명이 밝혀주고 있다 보니까 그림자가 희미한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아냐고요? 호주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이 평면 구조를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는 결과값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가 남극에 있는 기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또 증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굳이 남극 가보지 않더라도 원리를 평면세상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더라도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것이 바로 태양의 고도입니다. 여기가 북해 기선이고 이제 남해 기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하늘 위에서 이제 한겨울, 우리나라 한겨울 밤이 가장 길 때, 그때가 태양이 가장 외곽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밤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다음 날부터 점점점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죠. 그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제일 끝에 사이드에 빠져 있다가 태양이 이 남해 기선 쪽에 빠져 있다가 점점점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를 태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간격은 6개월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지금부터의 설명을 이해하면은 해시계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양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 12시쯤에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먼저 제가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갖다가 딱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아놨는데 딱 12시 정오가 돼가지고 그림자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햇빛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는 정 북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땅에다 쭉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짝대기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북쪽으로 그림자가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에도 제가 또 선을 긋는 거죠. 뭐 1시 어떻게 하느냐, 시계가 아예 없다 그러면은 정오, 어떻게 정오를 구별할 수 있냐 하면은 그림자를 쭉 계속 그어보는 거예요. 짝대기 꽂아놓고 그어봤을 때 가장 짧은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점점 그림자가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정오가 되면은 그림자가 제일 짧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만 하다 하면은 땅에다가 꼬챙이 하나 꽂아놓고 그림자만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그러면 가장 짧을 때 이때가 정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이 정오일 때 그때 제가 선을 하나 그었어요. 짝대기를 여기 이제 수직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짝대기라고 치면은 자, 정오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는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그림자 길이까지 딱 해가지고 제가 그려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을 두면서 계속 해가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바뀌겠죠. 바뀔 때마다 저는 해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해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제일 길게 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해시계는 해 떠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 이제 서산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관찰이 안 되겠죠. 안 되고 이제 다음 날로 가가지고 다음 날 다시 해가 6시, 7시쯤에 이제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또 이제 그림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 반대편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림자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결국은 이런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졌다가 이것을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선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태양이 호주 하늘 위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겨울일 때 그림자는 정오에 정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시계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 여기가 지금 12시 선입니다. 밤 12시 선이고요. 그럼 이렇게 선을 따라 쭉 내려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가 낮 12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밤 12시, 낮 12시. 그럼 여기 아침 6시, 저녁 6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되고요. 해시계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칸이 쭉 쳐져 있어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이게 총 몇 칸이냐면은 12칸입니다. 12칸이니까 한 칸에 한 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칸에 한 달이 아닙니다. 이 한 칸은 한 달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단위로 칸을 이렇게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총 12칸이 생겼고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6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씩 따졌더니 12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선이 쭉쭉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 그림자가 이렇게 휙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쪽에 서쪽에서부터 그림자가 지나가서 반대로 읽거든요. 태양이 동쪽에 뜨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항상 서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서 들이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선인데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태양이 또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이 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장영실 아저씨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버린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뭐 아침 7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면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간을 표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칸의 간격들이 틀립니다. 이만큼의 간격과 여기에 이 간격과 틀리죠. 그리고 같은 크기가 없어요. 다 틀립니다. 폭이 심하게 좁았다가 조금씩 넓어졌다가 굉장히 제일 커졌다가 다시 폭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팔자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팔자. 그 팔자의 이 부분, 끝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폭이 심하게 좁죠. 이렇게.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북해 기선, 남해 기선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일정 속도로 원을 키우면서 밖으로 빠지게 되면은 하루 단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진행하는 속도가 똑같겠죠. 이렇게 골고루. 그런데 이게 일자로 외곽으로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속도가 틀린 겁니다. 여기서의 속도가 틀리고 여기서의 속도가 틀리고 또 여기서의 속도가 틀린 겁니다. 그 속도란 이렇게 하루 회전하는 속도가 아니고요. 머무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그것을 따져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선을 위로 쭉 그으면서 위로 고도를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체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또 이쪽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영실 아저씨가 이 원리를 받다가 다 꿰뚫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태양이 고도를 높이고 낮추고 리턴하면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좁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해시계는 완전하게 평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 아저씨는 마치 둥근 지구처럼 이렇게 홈을 푹 파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해시계를 보고 아, 지구가 둥글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깊게 파놓은 것은 왜 파놓았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푹 파져버린 거예요. 낮 12시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림자가 점점점 좁아졌다가 그러다가 가장 짧은 게 12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그림자가 길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제일 짧은 점을 찾으면은 낮 12시가 됩니다. 평면에서 이게 완벽한 이론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태양이 한 자리에서만 회전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매일 틀리게 됩니다. 이 원 안에서 이 그림자가 이렇게 U자를 그려버리니까 하루 종일 U자를 그려버리니까 이것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파버린 거예요. 홈을 파버리니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그림자가 일정하더라. 제가 만든 해시계는 그림자가 길었다가 점점점 그림자가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그림자에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홈을 푹 파버리니까 태양이 멀리 갔을 때, 멀리 있을 때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짧게 드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U자가 생기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푹 파버린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 비밀이 더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범했던 오류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낮 12시에는 그림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시만 딱 되어도 만약에 태양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따져볼게요. 기둥을 여기 박아놨는데 태양이 우리나라 여름 때 여기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겨울 때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이 선으로 딱 그대로 밖으로 빠졌는데 그림자의 각도는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각도가 미세하지만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범했던 오류고요. 그런데 이 밖으로 빠지고 이 남해기선, 북해기선 차이를 갖다가 극복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굴곡을 줘버린 겁니다. 이 안으로 굴곡도 좋지만은 이 라인도 위에는 거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밖으로 빠질수록 이렇게 밖으로 원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원의 폭과 이 원의 폭이 틀리고 이 칸의 폭과 이 칸의 폭이 틀린 겁니다. 이 폭이. 제가 범한 이 사소한 각도의 오류까지도 이 해시계는 완벽하게 이렇게 선을 갖다가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라 타원을 갖다가 아주 완만한 타원을 그리면서 선을 그어놔 버리니까 완벽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이것만 딱 보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또 우리나라 이제 절기들이 이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입춘도 있고요. 다른 한문은 모르겠어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뭐 동지, 하지, 뭐 추분, 춘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선에 걸려 있을 때가 아, 이제 동지가 다가오는구나.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한 번에 이 그림자의 끝 부분을 딱 보면서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장영실 아저씨의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1년을 갖다가 그대로 그림자 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로 어디다가 설치해 놨느냐면은 안타깝게도 사형장 앞에다가 딱 갖다가 이런 거 설치해 놨어요. 또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이제 뭐 광장 같은 데다가 또 설치해 놨겠죠. 그런데 주로 옛날에는 광장이 사형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형수가 있다. 사형수를 갖다가 낮 12시에 참수하여라 그러면은 낮 12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형장에는 이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이 해시계가 그림자가 째깍 가가지고 정오를 여기 딱 가리키는데 여기까지 딱 도착했을 때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끔찍하지만은 사형장에서도 이 해시계가 쓰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면 세상과
또 평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해시계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둥근 지구에서 이 해시계가 맞느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뭐 보나 마나 이게 지구잖아요. 이제 태양이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딱 맞추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까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는 366일을 돌게 되어 있는데 한 바퀴를 공으로 돌아요. 무슨 얘기냐? 이게 얼음처럼 고정이 되어 가지고 달처럼 지구를 보면서, 이게 지구면은 달은 지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뭐 따지고 말 것도 없는데, 이 지구는 달처럼 고정되어 가지고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축이 딱 얼음처럼 고정되어 가지고 완전히 한 바퀴를 다 골고루 보여주게 됩니다. 한 바퀴 돌 때. 365일 동안 자전을 신나게 하는데 아주 365도에 맞춰가지고 하루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한 바퀴를 366일을 돌아가지고 한 바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오가 사라집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따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평면 세상에서는 12시에는 어김없이 항상 이 선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둥근 지구에서는 하루에 1도씩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도씩 계속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반 바퀴를 돌 동안에 180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달처럼 지구가 태양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자전하는 방향이, 지금 지구는 자전을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전축이 딱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23.4도 고정이 딱 되어가지고 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도씩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365일이 아니라 366일인데, 그런데 공으로 한 바퀴를 하루에 1도씩 오차를 내면서 한 바퀴를 돌아버렸기 때문에 360도가 되어가지고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미하게 사라져버리는 하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태양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공부 안 했지만 따져보니까 또 그렇게 하루가 빠지네요. 그렇다면은 이 해시계는 12시 정각은 계속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북쪽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남해 기선에 있던 북해 기선에 있던 12시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선을 딱 직각으로 딱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시계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1년 365일 동안 전혀 오차 없이 완벽하게 12시만 되면 항상 여기를 이 선에 딱 걸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자의 길이만 짧으냐 기냐 이 차이만 가지고 있지 항상 이 12시 선에 딱 물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둥근 지구를 놓고 따지게 된다면은 12시는 매일 1도씩 엇나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1도씩, 하루에 1도씩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딱 6개월이 되어버리면은 해시계는 무려 180도 가량의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그림자가 180도 오차를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그 해시계 쓸모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 해시계, 완벽한 해시계를 평면 세상에 맞추어 가지고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둥근 지구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무조건 오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도씩.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 해시계가 평면 세상에 쓰이는 건가요? 둥근 공 같은 지구에 쓰이는 건가요? 해시계는 명확하게 평면 세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이해 안 가시는 분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바로 바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해시계 누가 뭐 쭉 쳐다보면서 1년 동안 해시계 놓고 관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시계에 대해서 어떤 식이다라고 자세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20세기 들어서 세계 최초로 제가 정확한 해시계 사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보다도 먼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20세기 들어가지고 최초로 해시계의 정확한 사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면 세상 구조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 다 풀려버립니다. 둥근 지구에서 하루에 1도씩 오차가 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시계는 둥근 지구라면은 하루에 1도씩 이렇게 밀려 나가야 됩니다. 그림자가.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해시계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평면 세상에서만 이 해시계는
완벽하게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오차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이 해시계를 능가하는 그 어떤 시계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영실 아저씨가 세상이 평평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세종대왕이 이 해시계를 온 세상에 다 펼쳐놨기 때문에 세상은 평평한 겁니다. 하나 더 심각한 오류가 또 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자, 이렇게 태양계를 365일에 맞춰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해시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폭이 좁은 부분, 이게 각 한 칸이 15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칸 15일. 근데 길이가 틀려요. 이렇게. 길이가 심각하게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둥근 지구에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 공전하는 게 공전하다가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빨리 휙 지나갔나요? 아니 뭐 천천히 갔나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원을 그린다고도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타원을 그리는 그런 물리학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타원 태양을 놓고 타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둥근 지구가 가짜다 보니까 지들의 모순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원으로 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구라고 하면은 달이 회전을 하는데 보름만 되면은 가까워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좁겠죠. 15일 대보름일 때 뭐 그럴 때 달이 굉장히 크잖아요. 슈퍼문이 떴을 때 그때 둥근 지구에서 설명은 달이 지구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반대편에 갔을 땐 다시 또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할지라도 한쪽만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을 회전을 할 때에 타원을 그린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한쪽 면만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는 멀어져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가까웠으면 이 반대편은 멀어져야겠죠. 그러면 해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좁았으면은 이쪽 부분은 갈수록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15일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골고루 균일하게 6개월 동안에 균일하게 점점 끝까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해식에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해서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폭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면세상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고요. 둥근 지구에서는 이 15일의 간격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딱딱 맞고 있잖아요. 왜 맞고 있느냐? 평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 둥근 지구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맞나?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이 바본가요? 이 해시계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맞지도 않는 걸 갖다 놓고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을까요? 맞기 때문에 극찬을 했고 해시계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평평하고 절대로 둥글지가 않다. 이 해시계를 가지고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은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뇌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주 강력하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무조건 지구가 둥글어야 돼요. 그냥 어려서부터 둥근 지구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가지고도 둥근 지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평평합니다. 제가 또라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 가지고 온갖 비난을 날리면서 욕을 하고 부모욕도 하고 돈 얼마 벌려고 이 짓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방과 조롱을 하지만은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반박하는 거 못 봤습니다. 반박한다고 해놓은 것들 보면은요 말도 안 되고 자기들 꾀에 빠졌고 그냥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서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현실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냥 보이는 교과서 갖고 반박하고 있고 반박도 맞지도 않고요. 이 해시계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딱 떨어지잖아요. 제 설명에 오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해시계가 가짜거나 둥근 지구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중립이 없어요. 일루미나티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과서부터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학회, 역사학회, 뭐 학회는 학회는 모조리 다 일루미나티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료학회도 뭐 봉사하는 뭐 국제기구 같은 것도 유엔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예요. 그 뒤에 교황청이 숨어 있고요. 미국도 꼭두각시입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Propagandists to control populations on behalf of their owners. 보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Although these rich and powerful owners only make up 1% of the world's population, 대상으로 they have mastered the use of propaganda over 99%. 보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Although these rich and powerful owners 이 사람 누구죠? 지금 이게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이제 막 이제 환영받고 있는데 인사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서서 대통령한테 말 좀 빨리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현직 대통령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도 또 그 다음 대통령인 부시도, 자, 이 사람이 지금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악수 요청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뭘까요? 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대통령 주위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쫄개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로스차일드고요, 일루미나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교황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고요. 모든 역사 교과서부터 해서 교과서라는 교과서는 모조리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들은 이게 음모론이다 하고서는 그냥 음모론하고 믿지 않고 넘어가 버리니까는 절대로 꿈을 깰 수가 없는데요. 한 번만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세요.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온 천지에 넘치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UFO 같은 거, 뭐 외계인 이런 거야 말 그대로 음모론이지만은 이런 거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주 연합군을 창설했어요. 우주를 방어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교황청에서요, 외계인 이제 오픈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타켓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 어디 있어요? 우주도 없는데 외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외계인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음모론이 진실이 되어 있고요. 제가 세상이 평평한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그림자 정부를 진실을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음모론이 되어버려요.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평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감추어진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것들 줄줄이 제가 다 밝혀놓겠습니다. 평면 세상이 가짜였다면은 저는 벌써 영상이 지금 뭐 120편 넘었는데요. 10편도 만들기 전에 벌써 저는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눈을 뜨고 깨어나고 평면 세상을 더듬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진실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세뇌된 것이 아니고요. 진실의 눈을 뜬 거예요. 좀 더 합리적인 생각, 배웠던 거 교과서 다 접어놓고요. 지각을 이용해가지고, 지식이 아닌 지각을 이용해가지고 사물을 관찰해보세요. 세상을 바라봐보세요. 진짜 세상이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종대왕은 해시계는 장영실은 평면 세상을 말하고 있었다.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둥근 지구에서 해시계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해시계 가짜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혀 감정도 없습니다. 없고 벌써 이제 초탈을 해가지고 그 어떤 욕을 하더라도 뭐 그냥 덤덤합니다. 덤덤한데 세상이 평평해요. 여러분 진실에 하루빨리 눈 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